한글은 대한민국 글자입니다. 단지 한자를 형편없이 베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매년 문제를 제기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외국인이며 한글을 사랑하였는데요. 한국인도 아닌 외국 여성은 도대체 왜 한국을 위해 흥분을 하였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예일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쁜 외모 덕분에 항상 주목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언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쓰는지에 대해 연구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업에 너무 지쳐 저녁 먹는 것도 잊은 채 유튜브를 틀어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듣는 언어가 나오면서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궁금증에 찾아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가 계속 반복되며 배우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는 좋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화면 하단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단어들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위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호들은 선과 원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림처럼 보였죠.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읽어야 하는데도 이 이상한 기호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배우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 기호들이 화면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저는 드라마를 잠시 멈추고 컴퓨터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매혹적인 기호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익숙하게 보던 글자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예술 작품처럼 세심하게 디자인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웹 브라우저의 새 탭을 열고 한글 글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기호들이 한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 방식인 한국어 알파벳의 이름이었죠. 한글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세종이라는 한국의 왕이 약 600년 전에 만들었죠. 세종은 부자와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며 한글을 만들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TV 프로그램도 다 잊은 채 웹 브라우저를 찾아다니며 읽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읽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문자로 불리는 각각의 기호가 한국어의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모여서 단어를 만든다는 것도요. 너무 논리적이고 간단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가서 한글과 문자 체계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다 찾아봤어요. 첫 번째 책을 펼쳤을 때 보물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별했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이 오래전 15세기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백성을 사랑해서 한글을 만들었죠. 세종대왕은 부자와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이 아이디어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백성을 너무나도 아끼던 왕이 완전히 새로운 글쓰기 방법을 발명했다니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매우 영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각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고 글자의 모양은 입으로 그 소리를 내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한글 글자를 따라가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공책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손은 피곤했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비밀 암호를 푸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공부하던 예일에서는 사람들이 저의 새로운 관심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카페테리아에서 한국어 책에 둘러싸인 저를 보곤 했죠. 친구들은 제가 뭐 하냐고 물었고 저는 신나게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줬죠. 몇몇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왜 외국의 문자 체계에 열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냐고 물었죠.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죠. 한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여가 시간을 모두 한글 공부에 보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도록 글자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제 손이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글씨를 조금씩 더 잘 쓰게 되었죠.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글자가 언어의 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에 놀랐어요.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아서 매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저의 새로운 관심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몇몇 교수님들은 의아해 하셨죠. 정규 학업의 일부도 아닌데 왜 한국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궁금해 하셨죠. 하지만 몇몇 교수님들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새로운 언어와 문자 체계를 탐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한국어 책에 둘러싸여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글은 지식이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을 돕기 위해 만든 한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죠. 저는 한글을 배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전 한글을 처음 사용한 한국인부터 오늘날 한글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특별한 것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책을 덮으면서 저는 한글과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흥미의 불꽃이 곧 저를 상상할 수 없었던 모험으로 이끌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루는 강의가 끝나고 제 지도교수인 마르티네즈 박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캐나다 방언에 관한 논문을 써야 하지 않니? 라고 말이죠. 저는 약간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흥미롭네요. 한글이 백성을 돕고자 했던 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르티네즈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좋지만 에밀리, 자네는 자네 일에 집중해야 해. 이것 때문에 정신이 팔리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글 공부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한글은 너무 중요해졌어요. 매일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서 한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한글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하고 한국어 단어를 발음해보기도 했죠. 힘들었지만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가끔은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다 책상에 누워 잠이 들기도 했는데 머나먼 한국의 아름다운 문자를 꿈꾸며 잠들곤 했죠. 룸메이트인 사라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도 깨어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그녀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사라. 이 글쓰기 시스템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설계되었어.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마치 퍼즐을 풀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 같아. 사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면서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글을 듣고 글자를 보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K-팝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익히고 제가 배운 한글에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에서 한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메뉴판을 보고 신이 나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열심히 메뉴판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제가 헷갈린다고 생각했는지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한글을 읽는 게 재미있어서요. 너무 예뻐요. 아주머니의 눈이 놀랍게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놀랍네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제가 연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단어를 한글로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한 사랑 덕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글 단어가 적힌 종이를 꼭 쥐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언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아이디어의 세계로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하버드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뱃속에 나비가 있는 것처럼 속이 이상했어요. 설레면서도 약간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중요한 날이었죠. 준비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 자막에서 한글을 처음 본 이후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큰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방을 3번이나 확인하며 필요한 것은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회의가 열리는 큰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은 엄청 컸고 앞에 높은 기둥이 있어서 제가 아주 작게 느껴졌어요.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매우 똑똑하고 중요해 보였어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이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저는 큰 회의실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치며 앉았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자 저는 모든 연사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에 관한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모두 매우 흥미로웠지만 저는 한글이나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저는 조금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구나 싶었죠. 희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쯤 중국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자 표기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아시아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는구나.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설렘이 충격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에 대해 비열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한 남자는 한글은 한자를 형편없이 베낀 것에 불과해요. 우리 글만큼 깊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글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글이 얼마나 특별하고 영리한 글자인지 그들은 몰랐던 걸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겁이 났어요. 제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다들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백성을 돕고 싶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생각났습니다. 세종은 용감했고 이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젤리로 만든 것처럼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한글에 대해 비열한 말을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제 절친한 친구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할수록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부유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며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글의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안의 모양을 닮았다고 설명해줬어요. 정말 똑똑하네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 페이지의 삐뚤빼뚤한 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시를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 자막에서 한글을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한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강해졌어요. 몇 시간이고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글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 주는 선물입니다. 한글은 언어가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논리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풍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글 글자 쓰기를 반복해서 연습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글자를 찾아보지 않고도 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비밀 암호가 풀린 것 같았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글을 통해 한국에 대해 배웠던 놀라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역사, 문화, 음식김치와 비빔밥을 생각하니 배가 좀 고팠어요. 제가 한글을 볼 때마다 느꼈던 설렘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라고요. 제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은 저의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학자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들은 지금처럼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몇몇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글이 한자보다 낫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나름대로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뒤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쉽게 배우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모든 언어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을 멈췄을 때 방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제게 화를 내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발의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도 박수를 쳤습니다. 곧 방 전체가 손뼉 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두렵기는 했지만 제가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손이 약간 떨렸고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글이 왜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 중국 학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한국인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 속삭였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람들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다가와 한글에 대해 그리고 제가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대답해주고 제 열정을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이 개인적인 관심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한글과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고 함께 나눌 사람도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길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두렵기도 했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를 이용해 제가 믿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한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함께 나눌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아름다운 한글 글자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춤추며 전 세계에 그 마법을 퍼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마치 공중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위해 일어섰고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글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에밀리의 한글 여행이라고 지었어요. 제 이름을 보니 갑자기 제가 선생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네요. 하지만 저는 신이 났습니다. 첫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죠. 계속 말이 엉망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막상 영상을 올리고 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처럼 한글의 매력에 빠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5회였어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한글을 아는 사람이 5명이나 늘었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많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계속 영상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창제했는지, 각 글자가 말할 때 입 모양과 어떻게 닮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한글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고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도 병행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무언가를 쓸 때마다 제가 왜 한글을 좋아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마치 조각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아름다운 퍼즐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글을 전 세계의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해보기로 했죠. 중국어처럼 그림으로 글을 쓰는 언어도 있고요. 영어처럼 보기와 다르게 소리가 나는 글자를 사용하는 언어도 있죠.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어떤 소리도 쓸 수 있는 글자였죠. 이 영상을 위해 정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설명이 딱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기분이 좋았지만 그 다음 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튜브 알림이 왔습니다. 제 동영상이 입소문을 탄 거죠. 저는 놀랍게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만 명. 그러다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죠. 댓글 섹션에는 한글이 얼마나 멋진지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는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글쓰기 시스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곧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한글 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유럽의 한 언어학자 그룹은 저를 컨퍼런스에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저 한글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한글 홍보대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거나 모국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더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언어가 문자 체계가 없어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논리적으로 설계된 한글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채널이 성장하면서 한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꿈도 커졌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죠. 모든 언어의 아름다움, 언어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 문화 간 사람들을 연결하는 글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앉아있을 때마다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를 생각했습니다. 그 낯설고 아름다운 캐릭터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상상도 못했죠. 이제 저는 제가 공유해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열망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저 스스로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앞으로의 한글 여정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딘가에서 누군가 한글을 처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한글의 매력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서서 한글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잊혀질 위기에 처한 마을이었죠. 한글을 이용해 문자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글로 언어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기록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언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몇 주 동안 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을 어떻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죠. 쉽지 않았어요. 적절한 기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고 제가 그들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심지어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도 저희 수업에 참여해 주셨죠. 그들의 헌신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침내 긴 밤낮의 노력 끝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글로 그들의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모아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언어를 쓰는 방법을 보여줬을 때 그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마을 추장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언어로 썼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들은 그동안 구두로만 전해왔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아이들은 노래와 시를 썼습니다. 공기는 흥분으로 들썩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쓴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서툰 말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알파벳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성공을 거둔 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며 더 많은 커뮤니티가 그들의 언어를 쓰도록 도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기록되는 것을 보는 기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자 저는 모든 연사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에 관한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모두 매우 흥미로웠지만 저는 한글이나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저는 조금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구나 싶었죠. 희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쯤 중국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자 표기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아시아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는구나.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설렘이 충격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에 대해 비열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한 남자는 한글은 한자를 형편없이 베낀 것에 불과해요. 우리 글만큼 깊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글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글이 얼마나 특별하고 영리한 글자인지 그들은 몰랐던 걸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겁이 났어요. 제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다들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백성을 돕고 싶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생각났습니다. 세종은 용감했고 이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젤리로 만든 것처럼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한글에 대해 비열한 말을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제 절친한 친구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할수록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부유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며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글의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안의 모양을 닮았다고 설명해줬어요. 정말 똑똑하네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 페이지의 삐뚤빼뚤한 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시를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 자막에서 한글을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한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강해졌어요. 몇 시간이고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글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 주는 선물입니다. 한글은 언어가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논리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풍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글 글자 쓰기를 반복해서 연습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글자를 찾아보지 않고도 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비밀 암호가 풀린 것 같았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글을 통해 한국에 대해 배웠던 놀라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역사, 문화, 음식김치와 비빔밥을 생각하니 배가 좀 고팠어요. 제가 한글을 볼 때마다 느꼈던 설렘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라고요. 제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은 저의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학자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들은 지금처럼 환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몇몇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글이 한자보다 낫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나름대로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뒤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쉽게 배우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모든 언어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을 멈췄을 때 방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제게 화를 내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발의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도 박수를 쳤습니다. 곧 방 전체가 손뼉 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두렵기는 했지만 제가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손이 약간 떨렸고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글이 왜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 중국 학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한국인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 속삭였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람들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다가와 한글에 대해 그리고 제가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대답해주고 제 열정을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이 개인적인 관심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한글과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고 함께 나눌 사람도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길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두렵기도 했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를 이용해 제가 믿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한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함께 나눌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아름다운 한글 글자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춤추며 전 세계에 그 마법을 퍼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마치 공중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위해 일어섰고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글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에밀리의 한글 여행이라고 지었어요. 제 이름을 보니 갑자기 제가 선생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네요. 하지만 저는 신이 났습니다. 첫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죠. 계속 말이 엉망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막상 영상을 올리고 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처럼 한글의 매력에 빠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5회였어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한글을 아는 사람이 5명이나 늘었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많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계속 영상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창제했는지, 각 글자가 말할 때 입모양과 어떻게 닮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한글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고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도 병행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무언가를 쓸 때마다 제가 왜 한글을 좋아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마치 조각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아름다운 퍼즐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글을 전 세계의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해보기로 했죠. 중국어처럼 그림으로 글을 쓰는 언어도 있고요. 영어처럼 보기와 다르게 소리가 나는 글자를 사용하는 언어도 있죠.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어떤 소리도 쓸 수 있는 글자였죠. 이 영상을 위해 정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설명이 딱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기분이 좋았지만 그 다음 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튜브 알림이 왔습니다. 제 동영상이 입소문을 탄 거죠. 저는 놀랍게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만 명. 그러다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죠. 댓글 섹션에는 한글이 얼마나 멋진지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는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글쓰기 시스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곧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한글 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유럽의 한 언어학자 그룹은 저를 컨퍼런스에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저 한글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한글 홍보대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거나 모국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더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언어가 문자 체계가 없어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논리적으로 설계된 한글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채널이 성장하면서 한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꿈도 커졌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죠. 모든 언어의 아름다움, 언어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 문화 간 사람들을 연결하는 글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앉아있을 때마다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를 생각했습니다. 그 낯설고 아름다운 캐릭터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상상도 못했죠. 이제 저는 제가 공유해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열망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저 스스로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앞으로의 한글 여정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딘가에서 누군가 한글을 처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한글의 매력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서서 한글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잊혀질 위기에 처한 마을이었죠. 한글을 이용해 문자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글로 언어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기록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언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몇 주 동안 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을 어떻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죠. 쉽지 않았어요. 적절한 기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고 제가 그들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심지어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도 저희 수업에 참여해 주셨죠. 그들의 헌신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침내 긴 밤낮의 노력 끝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글로 그들의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모아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언어를 쓰는 방법을 보여줬을 때 그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마을 추장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언어로 썼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들은 그동안 구두로만 전해왔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아이들은 노래와 시를 썼습니다. 공기는 흥분으로 들썩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쓴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서툰 말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알파벳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성공을 거둔 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며 더 많은 커뮤니티가 그들의 언어를 쓰도록 도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기록되는 것을 보는 기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업에서 저는 한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문자 체계가 삶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저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었죠.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 시작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이제 저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짐을 싸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께 감사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한글과의 모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모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구해야 할 언어가 더 많고, 써야 할 이야기가 더 많고, 연결해야 할 인연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글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